한국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함마드 알마디입니다. 올해 28살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유명한 무역회사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 담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알파하드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이라는 곳인데 중동 전역에서 손꼽히는 대형 무역업체거든요. 특히 한국 뷰티 제품 수입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우디에서 유통되는 한국 화장품의 70% 이상이 저희 회사를 통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K뷰티 열풍이 사우디에 불기 시작한 건 대략 5년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었는데 점점 모든 연령대로 확산되더라고요. 특히 스킨케어 제품들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제품들이 가진 혁신적인 기술력과 세련된 패키지, 디자인이 사우디 소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저는 이 팀에 합류한 지 벌써 4년째예요.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한국 화장품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어요. 월 매출이 50만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업무는 주로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했고 한국 본사에서 보내주는 제품 카탈로그와 가격표를 보며 주문을 넣는 게 전부였거든요. 한국어는 당연히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한국 문화나 사회에 대한 지식도 전무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첨단 기술과 효과적인 화장품을 만드는 나라 정도였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 브랜드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런 저에게 한국 출장이라는 게 필요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저희 회사에는 아흐메드 알카심이라는 베테랑 출장 담당자가 있었거든요.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한국 화장품 업계 사정도 잘 아는 경험 많은 직원이었어요. 아흐메드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신제품 조사, 가격 협상, 품질 검수 등 모든 현지 업무를 처리했죠. 저는 그저 사무실에서 아흐메드가 보내오는 보고서를 정리하고 한국 본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주문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편하고 안정적인 업무 패턴이었죠. 위험 부담도 없고 스트레스도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3월 중순 갑자기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아흐메드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리신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흐메드는 어쩔 수 없이 긴급 휴직을 신청했어요. 그것도 한국 신제품 시즌 조사와 중요한 단가, 재협상 미팅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말이에요. 부장님인 파하드 알수드가 제게 오셨을 때의 상황이 아직도 생생해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제 책상 앞에 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마디, 큰일이다. 아흐메드가 가족 사정으로 당분간 출장을 못 나가게 됐어. 다음 주 한국 미팅에 내가 가야겠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부장님,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요. 그리고 현지 업무 경험도 없고 당황한 목소리로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 팀에서 한국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아흐메드도 내가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했고 부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말 난감했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나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게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미팅은 단순한 정리 협상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 독점 유통권, 계약과 기존 제품들의 대폭적인 단가, 인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제 올해 평가와 직결되어 있었거든요. 승진을 위해서라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마지못해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급하게 여권을 준비하고 비자 발급을 받고 항공편을 예약했죠. 아흐메드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급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한국 파트너사 담당자들의 연락처, 미팅 장소, 협상 포인트 등을 정리해서 받았지만 솔직히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이었어요. 14시간 넘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은 거죠. 인생 첫 한국 방문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인천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복합문화공간 같았거든요. 면세점, 레스토랑,
심지어 문화공연장까지 있더라고요. 사우디 킹 압두라지즈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시설과 시스템이었어요.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도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공항 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역으로 향했는데 기차 안에서도 계속 놀라게 되더라고요. 승객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질서정연하게 행동하는 모습, 깨끗하고 조용한 차내 환경, 정확한 시간표 운행 등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은 명동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로 예약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한 다음 내일 미팅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K뷰티 브랜드인 뷰티코리아의 본사와 만나서 신제품 라인 소개를 받고 기존 계약 조건들을 재협상하는 중요한 일정이었거든요. 계약 규모만 해도 연간 1,500만 달러에 달하는 큰 프로젝트였어요. 성공하면 저희 회사 매출의 30%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였죠. 반대로 실패하면 제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긴장되는 마음을 달래려고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한국의 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녁 8시쯤이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화려한 네온사인들, 분주한 사람들, 곳곳에서 들려오는 케이팝 음악까지 정말 역동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려고 안경을 벗어서 닦으려는데 갑자기 딱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안경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 버린 거예요. 경첩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어 손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순간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이너스 6.5디옵터의 고도근시에 2.0디옵터의 난시까지 있거든요. 안경 없이는 1m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예요. 책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표정을 구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내일 미팅에서는 복잡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 하고 상대방과 미묘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상대방의 얼굴 표정도 제대로 못 보고 서류의 세부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면 협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거였거든요. 콘택트 렌즈는 평소에 착용하지 않아서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사우디에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안경을 선호하거든요. 종교적, 문화적 이유도 있고 실용적인 면에서도 안경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급하게 호텔 프런트 데스크로 내려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데스크 직원분이 영어를 잘하셔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해결책을 찾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안경점이 열려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몇 시까지 영업하나요? 직원분께 물어봤어요. 글쎄요. 대부분 9시나 10시에 문을 닫는데. 하지만 명동 쪽에는 늦게까지 하는 곳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나가서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부러진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호텔을 나섰어요. 시야가 흐릿해서 걷기조차 조심스러웠지만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거든요. 명동 주변 골목골목을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상점들이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간혹 열려있는 편의점이나 24시간 카페는 있었지만 안경점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1시간 넘게 헤매다가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발도 아프고 흐린 시야 때문에 머리도 어지러웠거든요. 내일 미팅은 이제 망했구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환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흐릿한 시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부터 안경 모양의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로 안경점이었어요. 그것도 아직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요. 유리문 너머로 보니 직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뭔가 정리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문을 두드려도 될까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Excuse me. I'm sorry to bother you so late. My glasses are broken and I have an important meeting tomorrow. Is there any way you can help me? 직원분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친절하게 웃어주셨어요. 아, 외국분이시네요. 네,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되셨는지 보여주세요.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었어요. 제가 부러진 안경을 꺼내서 보여드렸거든요. 직원분이 안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경첩 부분이 완전히 부러졌네요. 이 정도면 수리는 어렵고 제 마음이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직원분의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새 안경으로 맞춰드릴까요? 지금 시력 검사해드리고 30분 정도면 완성해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죄송한데 30분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요? 네, 맞아요. 지금 시력 검사해드리고 렌즈 가공해서 바로 맞춰드릴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서비스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우디에서는 안경을 새로 맞추려면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시력 검사 받고, 렌즈 주문하고, 프레임 선택하고, 조립까지. 모든 과정이 며칠씩 걸리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그것도 30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안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외국인인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정말 가능한 건가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물론이죠. 저희가 매일 하는 일이에요. 자, 일단 시력 검사부터 해보실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정말 30분 만에 될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 직원분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터닝포인트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첫 번째 순간이었거든요. 직원분이 저를 안내해 주신 곳은 정말 놀라웠어요. 안경점 한쪽에 마련된 시력검사 공간이었는데 사우디에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하게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자동화 디지털 리프렉터였어요. 크고 하얀 기계에 다양한 버튼과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었는데 마치 병원에서나 볼 법한 정밀한 의료기기 같았어요. 사우디의 안경점에서는 간단한 시력표와 렌즈를 바꿔가며 수동으로 측정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자, 여기 앉아보세요. 직원분이 의자를 가리키시더라고요. 의자에 앉으니 턱받침대가 자동으로 제 높이에 맞춰 조절되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자동화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제 정면을 보시고 눈을 자연스럽게 떠주세요. 직원분이 기계를 조작하시기 시작했어요. 기계에서 나오는 빨간 불빛이 제 눈을 스캔하는 듯했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와, 이게 뭐 하는 건가요?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객관적 굴절 검사예요. 기계가 자동으로 고객님의 정확한 시력 상태를 측정하고 있어요. 근시, 원시, 난시 정도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사우디에서는 검사자가 이게 더 잘 보이나요? 저게 더 잘 보이나요? 하면서 수십 번을 물어보며 렌즈를 바꿔가며 측정했는데 여기서는 기계가 몇 초 만에 모든 걸 정확히 측정해내는 거였어요. 검사가 끝나자 직원분이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고객님은 우한이 -625, 좌한이 -6.75이고 난시가 각각 1.75, 2.0이네요. 그리고 PD는 63mm입니다. 제가 사우디에서 받았던 마지막 검사 결과와 거의 동일했어요. 하지만 훨씬 더 정밀하게 측정되었더라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이제 주관적 검사도 해보실게요. 더 정확한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요. 직원분이 또 다른 장비 앞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번에는 디지털 검안기였어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모든 렌즈가 디지털로 제어되더라고요. 직원분이 리모컨 같은 것을 조작하니까 제 앞에 렌즈들이 자동으로 바뀌면서 시력표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한 번이 더 잘 보이시나요? 두 번이 더 잘 보이시나요? 전통적인 질문이었지만 렌즈 교체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클릭 한 번에 순식간에 바뀌니까 비교하기도 쉬웠고요. 5분 정도의 추가 검사를 마치고 나니 직원분이 최종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완벽하게 맞췄어요. 이제 렌즈를 가공해 드릴게요. 그 다음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직원분이 저를 매장 한쪽으로 안내하시는데 거기에는 렌즈 가공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마치 작은 공장 같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눈을 크게 뜨고 물어봤어요. 렌즈 연마기예요. 여기서 고객님 처방전에 맞춰서 렌즈를 직접 가공해 드려요. 직원분이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사우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안경점에서 렌즈를 직접 만든다고요? 사우디의 안경점들은 대부분 렌즈를 외부 공장에 주문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 거였고요. 직원분이 선택할 수 있는 렌즈 옵션들을 보여주셨어요. 두께는 어떻게 하실래요? 1.56, 1.60, 1.67, 1.74 인덱스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도수가 높으시니까 1.67 정도 추천드려요. 그게 뭔 차이인가요? 렌즈 재질에 따라 두께가 달라져요. 인덱스가 높을수록 같은 도수라도 렌즈가 얇아지거든요. 미용상으로도 좋고 무게도 가벼워져요. 사우디에서는 그냥 렌즈라고 주문하면 끝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세세한 옵션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블루라이트 차단 코팅도 하실 건가요?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면 눈의 피로도를 줄여줘요. 그것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추가로 5분 정도만 더 걸려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우디에서는 블루라이트 코팅 같은 특수 처리를 하려면 별도로 주문해야 하고 2주 이상도 걸렸거든요. 직원분이 제가 선택한 프레임의 크기를 측정하시더니 렌즈 가공기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기계에서 윙윙하는 소리와 함께 렌즈를 깎아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계 소리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고객님 안경테에 맞춰서 렌즈 모양을 깎고 있어요. 각 프레임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니까 정확히 맞춰야 하거든요. 정밀한 기계가 렌즈를 조금씩 깎아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컴퓨터로 제어되는 기계가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10분 정도 지나니까 가공이 끝났어요. 직원분이 가공된 렌즈를 보여주시는데 제 안경테에 딱 맞는 모양으로 완벽하게 잘려 있었어요. 이제 코팅 처리 들어갑니다. 직원분이 렌즈를 또 다른 기계에 넣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코팅과 반사 방지 코팅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계였어요. 이 기계는 뭐 하는 건가요? 다층 코팅기예요. 렌즈 표면에 여러 층의 코팅을 입혀서 반사를 줄이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줘요. 그리고 스크래치 방지 기능도 있어서 렌즈가 오래 써도 깨끗하게 유지돼요. 사우디에서는 이런 고급 코팅을 하려면 별도 비용을 많이 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여기서는 기본 서비스처럼 제공하고 있었어요. 코팅이 끝나자 이제 조립 단계였어요. 직원분이 자동테 조절기라는 장비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안경테의 다리 각도와 코받침 높이를 제 얼굴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계였어요. 얼굴 형태를 스캔해서 최적의 착용감을 만들어드려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시면서 기계를 작동시켰어요. 적외선 스캐너가 제 얼굴을 스캔하더니 안경테를 조금씩 구부리고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계가 다 있다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열 조절 코팅기까지 사용했어요. 안경테와 렌즈가 완벽하게 결합되도록 온도를 조절해서 마무리하는 거였어요. 정확히 28분이 걸렸어요. 직원분이 완성된 안경을 제게 건네주시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28분 전까지만 해도 부러진 안경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안경을 쓰고 있다니요. 어떠세요? 잘 보이시나요? 직원분이 미소를 지으며 물어보셨어요. 안경을 쓰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흐릿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눈에 피로감도 없었어요. 핏도 완벽했어요. 코받침도 편하고 귀에 걸리는 부분도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완벽해요. 정말 대단해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감탄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정도 시설은 이 안경점만 특별한 건가요? 직원분이 웃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한국 안경점들은 대부분 이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방금 경험한 이 놀라운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거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같은 블록에만 안경점이 3개나 있었고 밤늦은 시간이라 모든 곳이 불이 켜져 있진 않았지만 이 시간까지 영업하는 가게들이 신기했죠.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왜 사우디는 그토록 느릴까? 똑같은 기술이 있다면 왜 사우디에서는 일주일씩이나 걸리는 걸까요? 왜 고객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고객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모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해 놓았어요.
안경점 하나하나가 작은 공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고객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사우디에서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고객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어요.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품질도 더 좋았거든요. 제가 받은 안경은 사우디에서 몇 주 걸려서 만든 것보다 훨씬 정밀하고 완벽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단순히 안경 하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간에 대한 철학의 차이였고, 고객에 대한 태도의 차이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호텔 방에 들어가서 이 놀라운 경험을 SNS에 올렸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르고 놀라운 서비스였다. 한국에서는 밤 10시에도 30분 만에 안경을 맞출 수 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사우디 친구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거짓말이지. 사진 조작 아니야? 그런 게 가능해. 같은 댓글들이었어요. 그 반응들을 보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고, 한국이 얼마나 앞선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완벽한 새 안경을 쓰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미팅은 이제 걱정 없겠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 생긴 거였거든요. 단순히 화장품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배울 게 많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사람들의 마인드셋이었어요. 고객을 위해서라면 밤늦게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그 정신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내일 미팅에서 한국 사람들을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다. 이 놀라운 서비스 정신이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부러진 안경 하나가 제게 한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진 건 긴장 때문이었죠. 오늘이 바로 뷰티코리아 본사와의 중요한 미팅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새 안경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달까요? 호텔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정말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흐릿했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였어요. 안경의 핏도 너무 좋아서 착용감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요. 정장을 입고 미팅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계약서 내용, 가격 협상 포인트, 신제품 라인업 정보까지 모든 걸 또렷하게 읽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제 그 상황이었다면 이런 세부적인 검토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전 9시 강남구에 위치한 뷰티코리아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30층 규모의 현대적인 건물이었는데 로비부터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회사 대표 제품들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가니 접수 데스크가 보였어요. 직원분이 정말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알파하드 인터내셔널에서 오신 알마디 매니저님이시죠?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국어로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바로 파악하시고 영어로 다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는 동안 사무실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직원들이 모두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고 사무 공간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뷰티코리아 측 담당자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김민준 해외사업부장님, 박소영 마케팅팀장님, 그리고 이준호 영업팀장님이셨어요. 모두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분들이었는데 정말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를 풍기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알마디 매니저님. 멀리서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준 부장님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자리에 앉으니 박소영 팀장님이 제 안경을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경이 정말 멋지시네요. 디자인이 세련되고 잘 어울리세요. 순간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어젯밤에 한국에서 직접 30분 만에 맞춘 거예요. 30분 만에요? 이준호 팀장님이 놀라시면서 되물으셨어요. 네.
기존 안경이 부러져서 급하게 명동 안경점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서비스를 받았어요. 사우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와 품질이었거든요. 그러자 김민준 부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한국의 안경 산업도 정말 발달해 있어요. 즉석 가공 시스템은 이미 20년 전부터 보편화되었거든요. 20년 전부터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 나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우디에서는 어떤가요? 박소영 팀장님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사우디에서는 안경을 새로 맞추려면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해요. 렌즈를 외부에 주문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어제 경험한 서비스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군요. 문화와 시스템의 차이겠네요. 김민준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이런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서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긴장했던 마음도 많이 풀렸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되었어요. 김민준 부장님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저희 신제품 프리미엄 라인을 소개해드리고 기존 계약 조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품 소개 자료가 나왔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각 제품의 특징, 타겟 고객층, 마케팅 전략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새 안경 덕분에 모든 자료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작은 글씨로 된 성분표나 가격 정보까지 완벽하게 읽을 수 있었거든요. 만약 어제 상황이었다면 이런 디테일한 검토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제품 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중동 고객들의 피부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박소영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건조한 기후에 최적화된 보습 성분과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했어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단순히 기존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현지 환경과 고객 니즈를 반영해서 특별히 개발한 제품이라는 거였어요. 가격 경쟁력은 어떤가요? 제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이준호 팀장님이 자료를 넘기시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기존 제품 대비 15% 정도 높지만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점 유통권을 제공해드리니까 마진도 더 높아질 거예요. 독점 유통권이라는 건 정말 큰 의미였어요. 사우디 시장에서 경쟁사 없이 이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저희도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량을 보장해야 했어요. 최소 주문량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이면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현재 알파하드에서 저희 제품 매출이 연간 150만 달러 정도니까 50만 달러 정도만 더 늘리시면 돼요. 계산해보니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였어요. 신제품 라인이 워낙 매력적이었고 사우디 시장에서의 K-뷰티 인기도 계속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미팅 진행 방식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 즉석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거였어요. 혹시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36개월이고 온도 25도,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시면 품질 유지에 문제 없어요. 할랄 인증은 받았나요? 네.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받았고 사우디 SFDA 승인도 진행 중이에요. 다음 달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말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가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미리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이런 철저한 준비성이 어제 안경점에서 경험한 서비스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팅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깊은 논의로 들어갔어요. 마케팅 전략, 유통 채널, 프로모션 계획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는데 모든 부분에서 한국 측의 전문성이 돋보였어요. 사우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은 어떤가요? 박소영 팀장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쇼핑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를 통한 구매가 많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저희가 SNS 콘텐츠도 지원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마케팅까지 함께 지원해준다는 거였어요. 이런 종합적인 파트너십은 다른 나라 업체에서는 경험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3시간 넘게 진행된 미팅이 끝나갈 무렵 가장 중요한 가격 협상이 시작되었어요. 기존 제품들의 단가를 10% 인하해달라는 게
저희 요구사항이었거든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정말 중요해요. 10%만 인하해 주시면 판매량을 30% 이상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득력 있게 말씀드렸어요. 김민준 부장님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팀원들과 짧게 상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10% 인하는 어렵지만 신제품 라인 독점 계약을 함께 체결해 주시면 기존 제품 7% 인하가 가능해요. 그리고 마케팅 지원비로 연간 1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해 드릴게요.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7% 인하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 마케팅 지원비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었거든요. 좋습니다. 그 조건으로 진행하죠. 저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악수를 나누면서 미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어요. 신제품 독점 유통권까지 획득했으니 회사에서도 정말 만족할 거였어요. 오늘 정말 좋은 미팅이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요. 김민준 부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진심으로 답변 드렸어요. 미팅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깔끔한 새 안경 덕분에 미팅 내내 자료도 또렷하게 보였고 상대방과의 아이 컨택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어제 그 상황이었다면 이런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어제 안경점에서의 경험이 생각났어요. 그 놀라운 서비스 시스템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저런 시스템이 사우디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도 그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의 안경 시스템을 사우디에 도입할 수 있다면 정말 혁신적일 것 같았거든요. 고객들도 만족할 거고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 안경 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안경 산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한국 안경점의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어제 직접 경험한 그 과정들이 영상으로 자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댓글들을 보니 외국인들이 모두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주씩 걸리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서비스네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시스템이고 다른 나라에 도입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안경 시스템을 사우디에 도입해보자. 이 놀라운 기술과 서비스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보자.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기술적인 부분, 법적인 문제, 자금 조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많을 거였거든요. 하지만 어제와 오늘의 경험이 저에게 큰 확신을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서비스 정신과 기술력을 직접 경험한 지금, 이 놀라운 시스템을 사우디에 도입하는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단순한 화장품 수입 업무를 넘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 거였어요. 다음 날 귀국 비행기에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한국에서의 2박 3일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경험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리야드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였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한국에서의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특히 그 안경점에서의 30분이 계속해서 생각났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새 안경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정말 완벽한 핏이었고 렌즈 품질도 사우디에서 받아본 것 중 최고였거든요. 다음날 출근해서 부장님께 미팅 결과를 보고드렸어요. 신제품 독점 유통권 획득과 기존 제품 7% 단가 인하, 그리고 마케팅 지원비까지 받게 된 성과를 말씀드리니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했다, 알마디. 아흐메드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구나. 부장님이 크게 웃으시면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안경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동료들에게 그 경험을 들려주니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30분 만에? 정말로? 같은 팀의 유세프가 눈을 크게 뜨며 물어봤어요. 정말이야. 취업검사부터 렌즈 가공, 조립까지 모든 걸 한 곳에서 바로 해줬어. 그것도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야. 동료들이 모두 신기해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뭐 하는 반응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경험에 대해 생각했어요.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말이에요. 한국의 안경 시스템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 안경 산업의 역사, 기술 발전 과정, 시장 규모 등 모든 걸 파헤쳐봤거든요. 알면 알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안경점 현장 가공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완전히 보편화되었다고 했어요. 벌써 20년 넘게 이런 시스템이 당연한 것처럼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우디의 안경 시장도 조사해봤어요. 연간 시장 규모가 약 2억 달러 정도였는데 대부분이 수입 제품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안경점들이 여전히 구식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왜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걸까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첫째,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자동 시력 측정기, 렌즈 가공기, 코팅 장비 등을 모두 갖추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둘째,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했어요. 단순히 장비만 들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했어요. 셋째, 사우디의 법적 규제 문제도 있었어요. 안경 관련 업무는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분야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장벽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한 거고, 그렇다면 제가 먼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마다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한국의 대형 안경 브랜드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정보를 찾은 거예요. 글로벌 옵틱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교육센터였는데 외국인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안경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였어요. 6개월 과정으로 기초 시력 검사법부터 렌즈 가공기, 조작, 프레임 조립, 매장 운영까지 모든 걸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브랜드와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장비 구매부터 기술 지원, 브랜드 사용권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해준다는 거였거든요. 이거다.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찾던 해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교육을 받으려면 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해야 했어요. 그리고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가족들도 반대할 게 뻔했고요. 하지만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28살이라는 나이도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적절했고 결혼도 안 한 상태라 부담도 적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회사에 사실을 털어놓는 일이었어요. 부장님께 개인적으로 면담을 요청드렸어요. 부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무실에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뭔데? 좋은 소식이길 바라는데. 부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부장님의 표정이 급작스럽게 변했어요. 뭐, 갑자기 왜?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나? 아니에요.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과 제가 세운 계획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부장님은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셨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더니 진지해지시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부장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지금이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나?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위험하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그 시스템을 사우디에 도입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부장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알겠다. 내 결심이 확고하다면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한 달은 더 생각해봐라. 그리고 가족들과도 상의해보고. 정말 감사했어요. 부장님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 고마웠거든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건 더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정부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교사셨거든요. 두 분 다 안정적인 직업을 중시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뭐, 직장을 그만두고 안경 장사를 하겠다고? 아버지가 크게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안경 장사가 아니에요. 한국에 첨단 기술을 도입한 혁신적인 사업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들아,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 지금 직장도 좋은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며칠 동안 가족 회의가 이어졌어요. 형들도 모두 반대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에서 승진해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고생길을 택하냐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고 그 시스템을 사우디에 도입했을 때의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아버지, 저 정말 확신해요. 이 사업은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한국에서 직접 봤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말이에요. 결국 한 달 넘는 설득 끝에 가족들이 조건부로 동의해 주셨어요. 교육 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제가 해결하되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다시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다는 조건이었어요. 회사에도 정식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했어요. 부장님과 동료들이 아쉬워하시면서도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특히 부장님은 실패하면 언제든 돌아와라. 자리는 남겨두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한국의 글로벌 옵틱 아카데미에 지원서를 냈고 다행히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6개월 교육 과정에 등록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출국 전날 밤, 제 방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안경점 영상들을 다시 봤어요. 그때 처음 그 영상들을 봤을 때의 감동이 다시 살아났어요. 저 기술을 배워서 사우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자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꿀 기술을 배우러 가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28년간 살아온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한국에서의 6개월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정말 궁금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리야드의 야경이 창문 밖으로 보였어요. 몇 개월 후에는 저 도시에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새로운 꿈을 향한 여행이 시작된 거였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3월 초봄이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 신분으로 온 거였죠. 글로벌 옵틱 아카데미는 강남구 테헤랄로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 7층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저 말고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수강생들이 있었거든요.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 태국에서 온 솜차이, 말레이시아에서 온 아미르, 그리고 심지어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까지 있었어요. 교육센터 시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실제 안경점과 똑같이 꾸며진 실습실이 3개나 있었고 각종 최신 장비들이 완비되어 있었어요. 자동 시력 측정기, 디지털 리프렉터, 렌즈 가공기, 코팅 장비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담당 강사는 이상민 원장님이셨어요. 20년 넘게 안경 업계에서 일하신 베테랑이셨는데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셨어요. 첫 시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력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서비스 정신을 배우게 될 거예요. 첫 주는 주로 이론 수업이었어요. 시력의 원리, 굴절 이상의 종류, 렌즈의 특성, 안경테의 재질과 구조 등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웠어요. 사실 처음에는 좀 지루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안경 산업의 발전사에 대한 강의였어요. 1970년대만 해도 한국도 렌즈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980년대부터 국산 렌즈 개발에 성공하고 1990년대에는 현장 가공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불과 30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상민 원장님의 말씀이 정말 용기를 주었어요.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습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배운 건 시력 검사 방법이었어요. 자동 시력 측정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수동 검사 방법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기계 조작법도 복잡했고 고객과의 소통 방법도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원장님과 조교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알마디 씨, 시력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이에요. 0.25디옵터 차이도 고객에게는 큰 의미가 있거든요. 김현주 조교님이 세심하게 지도해 주셨어요. 매일 동료들과 서로 시력 검사를 해주면서 연습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응우에는 정말 꼼꼼한 성격이어서 검사할 때마다 2번, 3번씩 확인했어요. 태국에서 온 솜차이는 손재주가 좋아서 기계 조작을 금방 익혔고요. 셋째 주에는 렌즈 가공 실습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정말 핵심이었거든요. 렌즈 가공기 사용법을 배우는 건데 생각보다 훨씬 정밀한 작업이었어요. 렌즈 중심과 동공 중심이 정확히 일치해야 해요. 1mm만 어긋나도 고객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박정훈 기술 강사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어요. 렌즈를 너무 많이 깎아서 작게 만들기도 하고 모양이 찌그러지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연습하니까 점점 나아졌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고도수 렌즈 가공이었어요. 제가 쓰는 것 같은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렌즈는 두껍고 무거워서 가공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거든요. 두꺼운 렌즈는 무게 중심을 고려해서 가공해야 해요. 그래야 착용했을 때 균형이 맞아요. 직접 제 안경으로 실습을 해보니 정말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넷째 주에는 코팅과 표면 처리 기술을 배웠어요. 반사 방지 코팅, 블루라이트 차단 코팅, 자외선 차단 코팅 등 다양한 코팅 기술들이 있었는데 각각 다른 장비와 공정이 필요했어요. 코팅은 렌즈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같은 렌즈라도 코팅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되거든요. 최영수 코팅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코팅 실습을 하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투명한 렌즈에 여러 층의 코팅을 입히니까 색상도 변하고 기능도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블루라이트 차단 코팅을 직접 해보니 왜 이게 필요한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다섯째 주에는 프레임 조립과 피팅 기술을 배웠어요. 렌즈를 프레임에 정확히 끼우고 고객의 얼굴에 맞게 조절하는 기술이었어요. 이것도 정말 섬세한 작업이었어요. 프레임 재질에 따라 다른 기법이 필요했고 고객의 얼굴형과 착용 습관까지 고려해야 했거든요. 안경은 단순히 시력 교정 도구가 아니에요. 고객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용감이 정말 중요해요. 안경사 출신인 정미경 강사님이 강조하셨어요. 실습 상대는 주로 동료 수강생들이었는데 각자 얼굴형도 다르고 선호하는 스타일도 달라서 정말 좋은 연습이 되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아미르는 코가 낮아서 특별한 코받침이 필요했고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는 얼굴이 커서 큰 사이즈 프레임을 선호했거든요. 여섯째 주부터는 매장 운영 실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고객 응대법, 재고 관리, 매출 관리, 마케팅 기법 등 실제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객 서비스와 사업 운영 능력이 함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경영 컨설턴트 출신인 한상철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식 고객 서비스에 대한 강의였어요.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예를 들어, 고객이 안경을 맞추러 왔다면 단순히 안경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세척 서비스, 무료 수리 서비스, 정기 점검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 철학이 바로 제가 그날 밤 안경점에서 경험했던 그 감동의 원천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일곱째 주에는 첫 번째 종합 실습이 있었어요. 실제 고객 역할을 하는 모델을 상대로 시력 검사부터 안경 완성까지 전 과정을 혼자서 해보는 거였어요. 정말 긴장되었어요. 그동안 배운 모든 걸 종합해서 보여줘야 하는 시험이었거든요.
제게 배정된 모델은 한국인 대학생이었는데 실제로 안경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시력 검사부터 시작했어요. 자동 측정기로 1차 검사를 하고 수동 검사로 정밀하게 도수를 맞춰 나갔어요. 다행히 큰 실수 없이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었어요. 렌즈 선택과 가공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고객이 선택한 프레임에 맞춰 렌즈를 정밀하게 가공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코팅까지 적용했어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최종 피팅이었어요. 완성된 안경을 고객에게 착용시켜드리고 만족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어떠세요? 잘 보이시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와, 정말 선명해요. 핏도 완벽하고요. 고객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안경으로 누군가의 시야를 개선해 준 거잖아요. 이상민 원장님도 만족스러워 하시며 정말 잘했어요. 벌써 전문가 수준이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8째 주부터는 심화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특수 렌즈 가공법, 누진다 초점 렌즈 조정법, 고난도 수리 기술 등 더욱 전문적인 내용들을 배웠어요. 누진다 초점 렌즈는 정말 어려웠어요.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시야를 하나의 렌즈에서 모두 커버해야 하는 특수 렌즈였는데 조정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고객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누진 렌즈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거리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지 알아야 최적의 설정이 가능해요. 전문 기술자인 김태진 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안경이 얼마나 개인화된 제품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똑같은 도수라도 사람마다 최적의 설정이 다르고 그걸 맞춰주는 게 진짜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12째 주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이 있었어요. 각자 본국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사우디 리야드에 첫 매장을 열 계획을 상세히 작성했어요. 입지 선정, 초기 투자 비용, 장비 구매 계획, 인력 채용,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걸 구체적으로 정리했거든요. 한상철 강사님이 제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면서 조언해 주셨어요. 사우디 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셨네요. 하지만 현지 법규 준수 부분을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사우디 보건부 허가, 상공회의소 등록, 직원 비자 발급 등 해결해야 할 법적 절차들이 많았거든요. 교육 과정 중간중간에는 실제 한국 안경점들을 견학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명동, 강남, 홍대 등 다양한 지역의 안경점들을 방문해서 운영 현황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명동에 있는 대형 안경 매장이었어요. 3층 건물 전체가 안경점이었는데 1층은 접수와 검안실, 2층은 프레임 전시장, 3층은 가공실과 수리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고객을 상대하면서도 모든 서비스를 당일에 완료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체계적인 시스템과 숙련된 직원들의 팀워크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이런 시스템을 사우디에도 구축할 수 있을까? 견학을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째 주가 되면서 교육 과정이 거의 끝나갔어요. 최종 실기 시험과 이론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정말 긴장되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수료증을 받고 브랜드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있었거든요. 최종 실기 시험은 정말 까다로웠어요. 복잡한 처방의 고객을 상대로 60분 안에 완벽한 안경을 만들어내야 했거든요. 제게 주어진 과제는 마이너스 8디옵터에 난시 3디옵터가 있는 고도수 안경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동안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차근차근 작업했어요. 정밀한 시력 검사, 정확한 렌즈 가공, 완벽한 피팅까지 모든 과정을 실수 없이 해냈어요. 합격입니다. 심사위원이 발표하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6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거든요. 수료식 날, 이상민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익힌 게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체득하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 나라에 가져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세요. 수료증을 받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사우디로 돌아가서 이 모든 걸 실현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였거든요. 교육센터에서 제공해준 브랜드 가맹점 패키지에는 모든 장비 구매 리스트와 공급업체 정보, 기술 지원 계약서, 그리고 브랜드 사용권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된 창업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처음 안경을 맞췄던 그 명동 안경점을 다시 찾아갔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그 매장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모든 장비의 원리를 알고 모든 과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직원분도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때 부러진 안경 맞추러 오셨던 분이시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안경 기술을 배우고 이제 사우디에 가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정말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꼭 성공하시길 바라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사우디행 비행기를 타면서 생각했어요. 6개월 전에는 한국어 한마디도 몰랐는데 이제는 간단한 일상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기술과 서비스 정신을 완전히 체득했어요. 기내에서 사업 계획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다짐했어요. 이 놀라운 기술을 사우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전해주자. 한국에서 배운 이 서비스 정신을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게 하자. 정말 긴 여행이 끝나고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리야드에 도착한 건 5월 말이었어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 안에는 한국에서 받은 수료증과 브랜드 가맹점 계약서, 그리고 장비 구매 가이드가 소중하게 들어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이 반겨주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가족들의 얼굴이 정말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꿈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아들아, 많이 달라 보이네. 뭔가 자신감이 넘쳐.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제 진짜 시작해볼게요. 제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합한 매장 위치를 찾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했거든요. 며칠간 리야드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후보지들을 살펴봤어요. 올라야 지구, 키르 지구, 다하란 지구 등 주요 상업지역들을 모두 둘러봤거든요. 각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었어요. 올라야 지구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쌌어요. 키르 지구는 전통적인 상업지역이지만 주차가 어려웠고요. 고민 끝에 다하란 지구의 한 쇼핑몰 1층에 있는 매장을 선택했어요. 5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구조가 정말 좋았어요. 입구 쪽에는 접수 공간과 상담실을 배치할 수 있었고 안쪽에는 거만실과 가공실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쇼핑몰 메인 통로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났어요. 매장 계약을 마치고 나서는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본 안경점들의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을 재현하고 싶었거든요. 깔끔한 화이트 톤을 베이스로 하고 포인트 컬러로 블루를 사용했어요. 인테리어 업체와 상의하면서 정말 세심하게 설계했어요. 고객이 들어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명도 신경 썼고 대기 공간에는 편안한 소파와 잡지 코너도 마련했어요. 가장 중요한 장비 주문도 진행했어요. 한국의 교육센터에서 연결해준 공급업체를 통해 모든 장비를 주문했거든요. 자동 시력 측정기, 디지털 리프렉터, 렌즈 가공기, 다층 코팅기, 자동태 조절기까지 풀세트로 주문했어요. 장비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총 15만 달러 정도 들었는데 그동안 모은 돈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정말 큰 투자였지만 한국에서 직접 본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싶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법적 절차도 밟아야 했어요. 사우디에서 안경 관련 사업을 하려면 보건부의 허가가 필요했거든요.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서 심사, 승인까지 정말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특히 검안사 자격 문제가 까다로웠어요. 사우디에서는 시력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고용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킹사우드 대학에서 검안학을 전공하고 보건부 면허를 가진 압둘라 알라시드를 채용할 수 있었어요. 압둘라는 30대 초반의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정말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30분 만에 안경을 완성할 수 있나요? 정말 신기하네요. 네, 가능해요. 제가 직접 배워왔거든요. 함께 해보시겠어요? 제가 자신있게 제안했어요. 압둘라 외에도 매장 운영을 도와줄 직원이 한 명 더 필요했어요.
고객 응대와 간단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었는데 영어와 아랍어를 모두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면접을 통해 오마르 아라즘이라는 20대 후반의 남성을 채용했어요. 리야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똑똑한 친구였는데 무엇보다 고객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좋았어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접에서 한 오마르의 말이 한국에서 배운 서비스 정신과 일치해서 바로 채용을 결정했어요. 7월 초에 드디어 장비들이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설치해 주었는데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모든 장비를 정밀하게 설치하고 캘리브레이션까지 완벽하게 해주었거든요. 이제 한국과 똑같은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공하시길 바라요. 한국 기술자분이 작업을 마치며 말씀해 주셨어요. 장비 설치가 끝나고 나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6개월 전 한국에서 처음 봤던 그 놀라운 장비들이 이제 제 매장에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직원 교육도 시작했어요. 압둘라에게는 새로운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오마르에게는 고객 응대 방법과 한국식 서비스 마인드를 전수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설명해 주었어요. 압둘라는 정말 빨리 적응했어요. 이 장비들은 정말 정밀하네요. 기존에 쓰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군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정말 만족해했어요. 오마르도 한국식 서비스에 대해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좋은 철학이네요. 고객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마음가짐이군요. 그의 태도가 정말 적극적이어서 기대가 되었어요. 8월 중순, 드디어 매장 인테리어가 완성되었어요. 한국에서 본 그 깔끔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이 완벽하게 재현되었어요. 창호명은 K옵틱스 리야드로 정했고 한글로도 작게 K 안경이라고 표기했어요. 개점 준비를 하면서 마케팅 전략도 세웠어요. 가장 강조할 포인트는 30분 만에 안경 완성이었어요. 이게 사우디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였거든요. 전단지와 온라인 광고에는 사막에서 피어난 한국의 기술, 30분의 기적 같은 카피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개점 이벤트로 첫 100명에게는 무료 시력 검사와 20%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SNS 마케팅도 준비했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매장 준비 과정을 영상으로 올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리야드의 혁신적인 안경점을 오픈한다는 스토리가 꽤 화제가 되었어요. 개점 전날 밤, 혼자서 매장을 둘러보면서 정말 감회가 깊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한국에서의 그 30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렌즈 가공기 앞에 서서 한국에서의 첫 충격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의 그 놀라움과 감동을 이제 사우디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보여주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매장 불을 껐어요. 개점일인 8월 20일 아침 일찍 매장에 나왔어요. 압둘라와 오마르도 일찍 나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재료는 충분한지, 고객 응대 준비는 되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오전 9시,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입구에는 30분 안에 안경 맞출 수 있음. 한국 기술 도입, 그랜드 오프닝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첫 고객은 30대 남성이었어요. 쇼핑몰을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들어온 분이었는데 정말 30분 만에 안경이 나온다고요? 하고 의심스러워했어요. 네, 정말로 가능해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제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시력 검사부터 시작했는데 자동 측정기의 정밀함에 고객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이런 장비는 처음 봐요. 정말 정확하네요. 렌즈 가공 과정을 직접 보여드렸더니 더욱 놀라워했어요. 와, 정말 여기서 바로 만드는군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28분 만에 완성된 안경을 건네드렸을 때 고객의 표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사우디에서 이런 서비스는 처음 받아봅니다. 그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입소문으로 고객들이 계속 찾아왔거든요. 정말 30분 만에 된다면서요? 한국 기술이라면서요? 하면서 호기심 어린 고객들이 줄을 이었어요. 오후에는 한 아버지가 10살 정도 되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칠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급하게 안경을 맞추러 온 거였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안경이 없으면 어떡하죠?
다른 곳에서는 일주일은 걸린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걱정스러워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맞춰드릴게요. 제가 안심시켜드렸어요. 아이의 시력 검사를 하고 적합한 렌즈를 선택해서 가공했어요. 아이용 프레임이라 더 신중하게 피팅도 해주었고요. 25분 만에 완성된 안경을 아이가 착용하는 순간 정말 환하게 웃더라고요. 아빠, 정말 잘 보여요. 저기 글자도 다 보여요.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아버지도 정말 감동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빠른 서비스는 처음 받아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꼭 추천할게요. 그날 하루 종일 고객이 끊이지 않았어요. 총 15명의 고객이 안경을 맞췄는데 모두들 30분 서비스에 정말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품질에 대해서도 만족해했어요. 렌즈가 정말 선명해요. 착용감이 완벽해요. 이런 서비스는 처음 받아봐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서비스 정신이 사우디에서도 통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매장을 정리하면서 압둘라와 오마르와 함께 첫날을 돌아봤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고객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오마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사우디 안경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 같아요. 압둘라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벅찼어요. 1년 전 한국에서 부러진 안경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SNS에 개점 소식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사우디에서 30분 안경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고객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댓글이 쏟아졌어요. 정말 대단해요. 꼭 가보고 싶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뛰어나네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었어요. 잠들기 전에 한국에 있는 이상민 원장님께 첫날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덕분에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축하해요. 한국의 기술이 사우디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정말 뿌듯해요. 계속 잘해보세요. 원장님의 따뜻한 답변을 받으니 더욱 힘이 났어요. 그렇게 K옵틱스 리야드의 첫날이 막을 내렸어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우디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기술과 서비스를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개점 한 달이 지나면서 K옵틱스 리야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매장 앞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객들이 있었고 예약 없이는 당일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SNS에서의 바이럴 효과가 정말 대단했어요. 고객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사막에서 30분 만에 안경이 나온다. 한국 기술이 사우디에 상륙했다.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지역 언론의 관심이었어요. 리야드 데일리라는 현지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사우디 안경 업계의 혁신을 가져온 젊은 기업가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자 하산 알무바라크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건 단순히 빨라서가 아니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존중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 기사가 나간 후 매장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리야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제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고객도 있었고 담맘에서 4시간 운전해서 온 가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고객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예약 대기가 일주일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매니저님,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고객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서 불만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마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딜레마였어요. 30분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정작 예약을 일주일씩 기다려야 한다니 모순적이었거든요. 고민 끝에 매장 확장을 결정했어요. 옆 매장이 마침 공실이 되어서 임대가 가능했거든요. 기존 50평에서 100평으로 확장하면서 거만실 2개, 가공실 2개로 늘렸어요. 추가 장비도 주문했어요. 한국 본사에 연락해서 같은 장비 세트를 하나 더 들여왔고요. 직원도 충원해야 했어요. 새로 채용한 직원은 사미르 알카타니와 나세르 알자흐란이었어요. 둘 다 20대 후반의 성실한 청년들이었는데 압둘라가 직접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식 시스템의 전문가가 되어가는군요.
압둘라가 뿌듯해하면서 말했어요. 확장 공사를 하는 동안에도 매장 운영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공사 소음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릴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고객들이 더 큰 매장으로 확장하는군요. 기대됩니다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9월 말에 확장 매장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하루에 50명 이상의 고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대기 시간도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확장 오픈 이벤트도 성대하게 열었어요. 첫 100명에게 50% 할인을 제공했는데 새벽부터 줄을 서는 고객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우디 보건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즉석 안경 가공 시스템을 시범 사업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보건부 공중보건국의 파드 알사우드 국장님과 만났을 때 정말 긴장되었어요. 정부 관리와의 첫 공식 미팅이었거든요. 알마디 씨가 도입한 시스템이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을 확산시키는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알마디 씨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사우디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 후 보건부와 함께 전국 안경업계 현황 조사에 참여했어요. 각 지역의 안경점들을 방문해서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었어요. 메카, 메디나, 제다, 담맘 등 주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안경점들이 여전히 20년 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아무도 시스템 개선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현재 안경점 사장님들께 물어봤어요. 투자 비용이 너무 크고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어서요. 그리고 고객들도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다의 한 안경점 사장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고객들이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국식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였죠. 10월에는 청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초청받았어요. 리야드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행사였는데 200명 넘는 젊은 창업가들 앞에서 제 경험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1년 전만 해도 화장품 수입업체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30분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이 불편해하는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해야 해요. 발표 후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어요. 그중에는 한국 기술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고요. 저도 한국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대학생이 물어봤어요. 꿈이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결국 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격려해 주었어요. 그 무렵 정말 뜻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우디 국영방송인 SBC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기술을 도입해서 사우디에서 성공한 청년 기업가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SBC 다큐멘터리 팀의 아메드 알라시드 PD가 전화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도전 정신과 혁신 의지를 심어주고 싶어요. 촬영에 협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답변드렸어요. 더 많은 사우디 청년들이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기회였거든요. 11월에 SBC 방송팀이 리야드에 와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일주일간 제 매장과 일상을 촬영하면서 정말 세심하게 작업하시더라고요. 촬영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고객 인터뷰였어요. 제 매장을 이용한 고객들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소감을 말해주는 거였어요. 이런 빠른 서비스는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고객이 말씀해 주셨어요. 알마디 매니저 덕분에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또 다른 고객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그 감동을 사우디 사람들도 느끼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거든요. 방송팀과 함께 한국에서 교육받았던 글로벌 옵틱 아카데미도 화상 연결로 인터뷰했어요. 이상민 원장님이 직접 출연해서
제 교육 과정에 대해 증언해 주셨거든요. 알마디 씨는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인 학생이었어요. 6개월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고 한국의 서비스 정신까지 완전히 체득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이었어요. 12월에 방송이 나갔는데 사우디 전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사막에 피어난 한국 기술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거든요. 사우디 시청자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사우디 청년이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도 해외에서 기술을 배워오고 싶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그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먼저 쿠웨이트와 바레인에서 가맹점 개설 문의가 들어왔어요. 저희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기술 전수와 창업 지원이 가능한가요? 쿠웨이트의 한 사업가가 직접 찾아와서 제안했어요. 정말 꿈 같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 본사와 상의해서 중동 지역 총판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제가 다른 나라의 창업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양국 간 기술 교류의 좋은 사례로 공식 행사에 초청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알마디 씨의 사례가 한국과 사우디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국 방문 때 특별 초청하고 싶어요. 대사관 경제 담당관이 말씀해 주셨어요. 연말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글로벌 옵틱 아카데미의 이상민 원장님이 직접 리야드를 방문해 주신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육을 받은 졸업생 중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사례는 처음이에요. 원장님이 제 매장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 원장님 덕분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원장님과 함께 매장 한편에 작은 액자를 걸었어요. 한국에서 처음 완성된 그 첫 번째 안경 사진이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에요. 이 액자를 보면서 초심을 잃지 마세요.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원장님의 조언이었어요. 연말 결산을 해보니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개점 4개월 만에 3,000명 넘는 고객이 저희 매장을 이용했고 월 매출이 5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투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한 건 고객 만족도였어요. 온라인 리뷰 평점이 4.9점에 달했고 재방문 고객 비율이 80%를 넘었어요. 진정한 성공의 지표라고 생각했어요. 12월 31일 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한 해를 돌아봤어요. 정말 꿈같은 1년이었어요. 이 모든 게 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희도 정말 보람찬 1년이었어요.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일의 자부심을 느껴요. 압둘라가 대표로 답변해 주었어요. 새해 첫날 아침, 저는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 한국에서 부러진 안경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서비스를 전해주고 싶었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중동 전역에 퍼뜨리고 싶었거든요. K옵틱스 리야드는 이제 사우디 안경 업계의 전설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은 여전히 작은 것들에서 찾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10살 정도 되는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매장에 들어왔어요. 아이는 수줍게 제 뒤에 숨어 있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30분 만에 안경이 나와요? 네, 정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아이의 이름은 아흐메드였는데 학교에서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공부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시력 검사를 해보니 꽤 심한 근시였어요. 아흐메드야, 이제 렌즈를 만들어 볼게. 신기한 기계들을 구경해 볼래? 제가 아이를 가공실로 안내했어요. 렌즈 가공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아흐메드가 물어봤어요. 이 기계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한국이요? 저도 나중에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처음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호기심과 감동을 이 아이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25분 후 완성된 안경을 아흐메드가 쓰는 순간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와, 정말 잘 보여요. 저기 멀리 있는 글자도 다 보여요. 아이가 매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아버지도 정말 감동하시더라고요. 알마디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날 오후 아흐메드가 집에 간 후에도 그 환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런 순간들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후 정말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사우디 교육부에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시력 검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에게 협력을 요청한 거예요. 학생들이 시력 문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K옵틱스의 빠른 서비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교육부 학생건강관리국의 사라 알파이살 국장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새로운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이동식 검안 서비스팀을 만들었거든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의 시력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안경을 맞춰주는 서비스였어요. 첫 번째 방문 학교는 리야드 국제학교였어요. 500명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력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중 80명 정도가 안경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파티마라는 12살 여학생이었어요. 시력 검사 결과 심한 근시였는데 그동안 칠판이 안 보여서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칠판이 정말 잘 보여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티마가 새 안경을 쓰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담임 선생님도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어요. 파티마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학교 시력검진 사업은 정말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 달에 10개 학교씩 방문하면서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의미 있었어요. 그러던 중 중동 지역 첫 번째 해외 가맹점이 쿠웨이트에 오픈했어요. 쿠웨이트의 젊은 사업가 하리드 알사바가 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한 거였어요. 오픈식에 참석하기 위해 쿠웨이트를 방문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이제 다른 나라로까지 퍼져나간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알마디 씨 덕분에 쿠웨이트에서도 30분 안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리드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쿠웨이트 매장도 첫날부터 대성공이었어요. 현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고객들의 반응도 사우디에서와 똑같이 놀라워했어요. 30분 만에 안경이 나온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쿠웨이트 고객들의 반응도 똑같았어요. 이어서 바레인, 카타르에도 가맹점이 오픈했어요. 이제 걸프 지역 4개국에서 한국식 안경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각 나라마다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받았던 그 충격과 감동을 이제 중동 전역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저를 한국기술해외 전파 공로자로 선정해서 표창을 수여한다는 거였어요. 한국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한국 대사님이 직접 표창장을 전달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알마디 씨의 노력으로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중동 지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양국 간 우호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어요. 표창장을 받으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에서 부러진 안경을 맞췄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되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곧이어 더욱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사우디 정부에서 비전 2030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안경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거예요. 알마디 씨가 보여준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사우디 안경 업계 전체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세요.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직접 요청해 주셨어요. 정말 큰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었어요. 제가 혼자 시작한 작은 매장이 이제 국가적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잖아요. 전국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안경점 사장님들을 만나고 한국식 시스템 도입 방법을 교육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실제 시연을 보고 나면 모두 놀라워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우리도 꼭 도입해보고 싶어요. 제다의 한 안경점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중 정말 뜻깊은 방문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서 안경을 맞췄던 바로
그 명동 안경점의 직원분이 사우디를 방문해 주신 거예요. 이미경 씨라는 분이었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바로 그 직원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그때 그 사우디 손님이 알마디 씨셨군요. 한국에서도 알마디 씨 이야기가 정말 유명해요. 명동 안경업계의 전설이 되었거든요. 이미경 씨가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받은 30분 서비스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진심으로 인사드렸어요. 이미경 씨와 함께 제 매장을 둘러보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되다니 정말 대단해요. 본토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흔하지 않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운영하는 안경기술 교육센터가 정식으로 개원했어요.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한국식 안경 기술을 가르쳐주는 전문 교육기관이었어요. 첫 기수 교육생은 20명이었는데 모두 열정적인 젊은이들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그 모든 기술과 서비스 정신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었거든요.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첫 수업에서 강조한 말이었어요. 교육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알마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한 교육생이 말해주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이 출간된다는 거였어요. 사막에서 피어난 한국의 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의 한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가 한국 젊은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해서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이 해외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젊은이들에게도 해외 진출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편집자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감회가 깊었어요. 올해만 해도 5,000명 넘는 고객들이 저희 매장을 이용했고 해외 가맹점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식 안경 서비스를 경험한 거였어요. 연말 직원 회식에서 압둘라가 말한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니저님 덕분에 우리는 단순히 안경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마르도 덧붙였어요. 한국의 기술과 서비스 정신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미르와 나세르도 각자의 소감을 말해주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고객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마지막 날 혼자 매장에 남아서 벽에 걸린 그 액자를 다시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처음 맞춘 그 안경 사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그 순간 문득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부러진 안경을 들고 절망하며 서울 거리를 헤매던 그날 밤. 환한 불빛의 안경점을 발견했을 때의 그 설렘. 30분 만에 완성된 안경을 쓰고 느꼈던 그 감동.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였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서 매장 문을 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전해주자. 한국에서 받은 그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자. 저는 새롭게 온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도구야. K옵틱스 리아드점은 이제 하루 50건 이상 시력 측정과 현장 안경 완성을 처리하고 있어요. 고객 만족도는 압도적이고 쿠웨이트, 바레인 등 해외 출점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첫 고객은 어린 소년이에요. 새 안경을 끼고 환히 웃는 그 미소를 보며 저도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려요. 한국,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 사막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무함마드 알마디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사막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나갈 거예요.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무함마드 알마디 씨의 앞날에도 더 큰 행복과 성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